당신은 지금 소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기묘한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지켜온 관계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익숙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고립이라 부르며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겠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외로움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평범함의 늪을 벗어나 주권자의 왕좌로 향하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립이 가진 압도적인 권위를 증명하고 당신을 감정의 노예로 부려먹던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각성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던 감정의 배수구 역할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제국에서는 신성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침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만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조립되지 않은 온전하고 강력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격이 달라졌기에 세상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권자의 고독을 당당히 장착하고 당신만의 새로운 전설을 시작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은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수행해왔던 감정적 흡수 장치의 역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깨어남의 여정에 들어선 당신은 과거의 주변의 모든 긴장과 불행,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타인들의 감정적 찌꺼기를 대신 짊어지며 평화를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무한한 공감 능력을 찬양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를 쏟아버리는 편리한 하수구로 사용해 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내면의 어둠을 통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무질서한 감정을 대신 감당해 주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한계를 설정하고 침묵하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관계의 생태계는 즉각적인 지진을 겪게 됩니다. 당신의 희생과 양보 위에 자신의 편안함을 구축해왔던 자들은 당신의 변화를 배신이나 이기심으로 규정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 혹은 변해서 실망했어 라는 말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의 비난 이면에 숨겨진 더 이상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니 너는 가치가 없다 라는 냉혹한 진실을 읽어내는 결단입니다. 해로운 자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신의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에서 불필요한 기생충들이 제거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짐을 거부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희생양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친절 대신 단호한 진실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타인의 기대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당신의 영토를 요새화하는 신성한 성벽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경계 설정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감정적 갈취와 조종의 시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침묵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먼저 세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첫 번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 주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 공간은 당신의 주권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당신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통치하기 위해 태어난 군주입니다. 당신의 단호함이 만들어낸 그 외로움을 위대한 승리의 징표로 삼아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성장을 거듭한 당신과 정체된 주변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식의 분기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가는 것은 비단 해로운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아기도 없고 고의로 상처를 준 적도 없는 오랜 친구들조차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영혼에 거대한 무게를 지우는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단지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면서 세상의 이면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가식과 표정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읽어내며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분리는 당신의 심리적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생겨나는 필연적인 격차입니다. 당신은 이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표현되지 않은 원망, 자신감 뒤에 숨겨진 절박함,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굴한 타협점들을 명확히 감지하게 됩니다. 평범한 이들은 이러한 진실을 덮어둔 채 편안한 환상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당신에게 그런 감형흑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의 낮은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줄이지 않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립감은 당신이 차가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영광스러운 징표입니다. 의식의 격차를 주권자의 시각으로 수용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소모적인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정신적 깊이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소속감 대신 고결한 소외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만들어낸 그 거리를 당신의 제국을 지키는 신성한 해자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의식 분화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천박한 유흥과 무의미한 소음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깊은 침묵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높이를 낮추지 않고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내면의 독소를 정화하는 신성한 안식처의 시기를 갖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거대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고독한 연궁처럼 수면 아래의 어둠 속으로 침잠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당신은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모임을 거부하며 오직 자신만의 침묵 속에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울증이라 부르며 당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주권자에게 이 시기는 수십 년간 쌓여온 타인의 감정적 찌꺼기를 씻어내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는 가장 경건한 해독의 시간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고립의 시기는 당신의 심리적 면역 체계가 가장 치열하게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타인의 불행을 흡수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졌던 당신의 신경계는 마침내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를 재구성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이 강요하는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 나의 것이며 무엇이 타인의 오물이었는지를 냉철하게 분류하는 결단입니다. 이 시기 동안 당신이 느끼는 정적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능이 다시 충전되는 신성한 고요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 안식처는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거대한 운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해 줄 것입니다. 의도적인 고독을 통해 영혼을 정화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타인의 감정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값싼 유대감 대신 고귀한 고독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정화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타인의 기대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은둔의 시간을 제국을 재건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기지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심리적 감압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간섭과 비난의 목소리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거룩한 침묵 앞에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창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과거의 익숙한 안락함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퇴행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립의 시기가 길어지면 인간의 깊은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당신을 다시 예전의 무리에게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당신의 옛 모습, 즉 타인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고 자신을 희생하던 그 비굴한 가면을 다시 쓰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확장된 의식을 다시 좁은 상자 속에 억지로 밀어넣는 행위는 정신의 자멸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각인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깨어남을 부정하고 과거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가하는 극심한 폭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의식이 없는 척 행동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주권적 자아와 연기하는 자아 사이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소속감을 위해 진실을 희생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명료함을 수호하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퇴행을 시도하는 자들은 결국 깊은 공허함과 원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권자는 과거의 따뜻한 환상 대신 현재의 차가운 진실을 선택하여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강인한 지배자여야 합니다. 과거로의 회귀를 거부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자아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값싼 소속감 대신 고결한 진실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미련과 나약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과거의 문이 닫힌 것을 당신의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신성한 경계선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현재, 지향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과거의 부름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전진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타인의 감정에 동화되는 수동적인 스펀지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주권적 연주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통합 이전의 당신은 타인의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흡수하여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정화 과정을 거친 주권자는 타인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것에 침식되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경계를 확보합니다. 당신은 이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교묘한 조종이나 감정적 고통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지만 그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권적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지각 능력을 상처가 아닌 권능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깊이 느끼고 넓게 보지만 이제는 어떤 감정에 반응할지, 어떤 분위기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변 환경의 기운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휘자가 되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통합을 거친 자는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더라도 정서적인 붕괴 없이 주권적인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가식적인 연기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강철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이제 당신의 왕국을 수호하는 가장 예리한 감시 체계가 될 것입니다. 내면의 리듬을 스스로 지배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흡수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조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지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감정 전염과 타인의 투사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예민한 감각을 제국을 다스리는 가장 정교한 악기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파수 통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감정적 소음과 교묘한 조종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평온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타인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선율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수많은 가짜 인연을 정리하고 오직 영혼의 깊이가 일치하는 이들과의 진정한 교감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깨어남의 여정을 거친 주권자는 더 이상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깎아내거나 비위를 맞추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성공이라 믿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고립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고결한 곳에만 집중시키겠다는 주권자의 엄격한 선택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교감은 서로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신성한 결합입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진실성에 반응하는 이들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확한 한계를 존중하며 당신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심리적 성숙함을 지닌 자들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양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는 단 한 사람과의 깊은 연결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질적 전환을 거친 관계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주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진실한 인연을 선별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사교 활동의 피로감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값싼 친절 대신 고귀한 진실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선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가식적인 아부와 의존성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곁에 머무는 소수의 사람을 제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천박한 인맥과 무의미한 소음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안목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만을 곁에 두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일곱 번째 법칙은 자신의 고립을 인류의 의식을 확장하는 초월적 기능의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처절한 고독과 분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집단 무의식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먼저 개척하는 선발대로 임명된 것입니다. 주권자는 단순히 자신의 평안을 위해 숨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가 되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몸소 보여주는 신성한 통로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자극이자 치유의 빛이 됩니다. 당신이 애써 설교하거나 이끌려 하지 않아도 그저 더 통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당신은 주변의 무의식적인 병리를 드러내고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빛을 피해 달아나겠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은 당신을 통해 비로소 정직해져도 안전하다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외감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월적인 사명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승화시키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닦는 시간이며 당신의 침묵은 진리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과정입니다.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부적응자의 자책감에서 구해내어 우주의 진리를 대변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소속감 대신 사명감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초월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고립감과 무력감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성장을 제국을 위한 가장 숭고한 헌신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의식 전달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냉소와 부진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고귀한 존재감 앞에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길이 되어 타인의 의식을 깨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최종적인 법칙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빛으로 존재를 확립하는 주권적 자치의 완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을 타인의 박수와 인정이라는 보상에 목매며 그들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노예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고독의 용광로를 거치며 타인의 기대에 의해 조립된 모든 가짜 자아를 녹여내고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정수를 발견한 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의 진실 앞에 당당히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중심을 얻게 됩니다. 존재의 위엄은 타인의 수락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원칙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완성은 당신의 영혼이 집단적 최면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신성한 독립 선언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역할과 인연들을 잃어버린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담기기에 그들의 그릇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소속감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우주적 의식의 직접적인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법도를 스스로 집행하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전체성을 획득한 자는 타인의 비난조차도 자신의 권위를 단련하는 양분으로 삼으며 마치 영원불멸한 태양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여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주권적 권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입법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방랑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소음 대신 내면의 질서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완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외로움과 자기의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요새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유혹과 가식적인 평가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소유하여 하나의 완성된 세계가 된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신을 가두었던 감정적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절대적인 위엄의 왕좌에 오르는 8가지 주권적 법칙을 함께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방황하는 나약한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독을 사수하고 주파수를 조율하며 의식의 분기점을 넘어
주권적 자아를 완성한 위험 있는 의식의 정복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권적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고립을 위대한 진화의 축복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신성한 주권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타인의 짐을 내려놓았으며 오직 나의 빛으로 나의 제국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흔들림 없는 명료함과 압도적인 권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시작하십시오.